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부안군 로컬푸드 현주소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로컬푸드 쇼핑몰을 수년째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품과 홍보에 소비자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의회가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원앙 수백 마리가 남원 광활루에 찾아왔습니다.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이 춘향전 배경인 광활루의 둥지를 트면서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렸던 눈은 모두 그쳤지만 영하권 추위는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부안군 로컬푸드의 현주소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부안군이 로컬푸드 쇼핑몰을 수년째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품과 홍보에 소비자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 지역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부안군 직영 로컬푸드 쇼핑몰입니다. 개설 3년 차를 맞았지만 100개도 안 되는 상품만 누리집에 보이고 품목도 겹칩니다. 축산물과 반찬 분류엔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구색도 갖춰지지 않고 홍보도 부족한 쇼핑몰에 소비자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용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2개밖에 없네요. 다양하지 않은데. 다양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가. 별로인 것 같아요. 굳이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보다는 직접 물건을 보고 사지 우선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고 여긴 이렇게 판다고 하는데 마트가 더 쌀 수도 있거든요. 인터넷보다는. 부안군은 로컬푸드 쇼핑몰엔 100여 개의 품목들이 있고 계절 특성상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시기에 맞춰 다시 개시하겠다고 해명합니다. 또 신품목 육성과 지역기업과 협업해 취급 상품을 늘리고 채널 다양화를 통해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텃밭할매만 푸는 게 아니라 아까 우체국 쇼핑몰이라든지 다음에 저희 이런 7개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체국 쇼핑몰이라든지 부안 전용관을 좀 만들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판매에 많이 주력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로컬푸드 쇼핑몰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3천여만 원의 예산이 드는 상황. 부안군은 직영 쇼핑몰에서 나오는 매출이 높지는 않지만 다른 유통 채널에서 담기 어려운 농가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다며 쇼핑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의회가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새만금 주요 기반 시설인 공항과 철도, 도로를 콕 집어 적정성 검토 과제로 추진 중인 국토부 연구 용역은 근거와 사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거나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까지 백지화하려 한다며 새만금 흔들기와 발목 잡기에 불과한 연구 용역은 즉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원앙 수백 마리가 남원 광활루에 찾아왔습니다.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이 춘향전 배경인 광활루의 둥지를 트면서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앙 가족들이 한가롭게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등록된 원앙 수백 마리가 남원 광활루원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깃털을 뽐내는 원앙의 아름다움이 광활루 풍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곳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도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풍경이랑 이게 더 조화롭게 공존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동문원에서 원앙을 볼 때보다 더 예쁘고 더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해마다 광안루원을 찾아와 겨울을 나다가 초봄이 되면 떠났지만 몇 해 전부터는 광안루원에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며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원앙이 굉장히 많이 날아왔어요. 지금 광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원앙이 많은 새끼를 낳아서 날아갔다가 또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많이 날아오고 있는데요. 광안루에 와서 원앙을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2만 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원앙. 지난 2018년 미국 뉴욕에선 원앙 한 마리가 센트럴파크 연못에 나타나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성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무대인 광안루에 둥지를 두면서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렸던 눈은 모두 그쳤지만 영하권 추위는 이어졌습니다. 25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 최저기온은 장수 영하 11도, 무주 영하 10.8도, 남원 영하 8.4도로 측정됐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0도에서 2도로 분포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낮아 춥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리모델링 현장에서 50대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군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 20분쯤 군산의 한 고등학교 내진 보강공사 중 4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균형을 잃고 1층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안전 난간이나 안전대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역 의원을 포함해 후보자 공모 절차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에서도 여론조사와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현장 실사는 29일까지 이뤄집니다. 면접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 5일부터 1차 예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도내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북소방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일부만 점검하고자 했으나 최근 충남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 대상을 확대해 오는 31일까지 긴급 화재 안전 점검합니다. 특히 소방설비 유지관리 실태와 전기 열선, 가스 누설 경보기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두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전북 10개 선거구 중 현재 전략지역 선거구인 전주을 지역을 제외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안심번호로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후보 적합도 조사를 통해 현역 등 총선 후보들의 경쟁력을 파악해 경선 후보 압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후보 적합도 조사는 민주당 공천의 마지막 퍼즐로 인식되고 있어 현역을 포함한 배수 압축 결과가 주목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주 시스템 공천 제도를 언급하며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했던 중진, 586 운동권 출신 용태론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18대 총선부터 진행했던 현역에 대한 인위적 컷오프를 진행하지 않고 시스템 공천을 통한 개혁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은 후보의 조직력과 인지도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데 3배수 이상의 다자대결 구도는 결과적으로 현역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 지역의 농업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농업인 회관이 완공됐습니다. 25일 열린 고창군 농업인 회관 준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창 농민들의 수건이었던 농업인 회관 건립은 심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31억여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97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창군 농업의 중심축으로 농업기술 정보 교류와 소통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2차, 3차 가공 교육으로 새로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2025년까지 예산 91억 원을 들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고죽동 일대의 지상 3층, 연면적 1,900제곱미터 규모로 산모실 13개와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남원시는 오는 5월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실시 설계와 공사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남원시뿐만 아니라 동북권 지역 주민들에게 전국 최고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아동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친화도시 설문조사와 시민이 참여한 원탁 토론회, 아동친화 관련 현황 등을 연구한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앞서 2021년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 김제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동권리 현황조사와 아동정책 4개년 계획을 세워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올 상반기에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해서 여러 실과소가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과거 기업들은 이딴 사망사고에도 대부분 처벌을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2년 전 이맘때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법을 정비했습니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는데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 대비할 준비가 부족해 2년 동안 유예를 줬습니다. 하지만 오는 2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전히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달빛철도 특별법처럼 당장 시급하지 않은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도 영세사업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육군 제35보병사단 기동대대가 전북 지역에서 대규모 전술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5일 진행된 훈련에는 35사단 기동대대를 중심으로 백마여단 기동중대와 진안무주대대, 군사경찰 특임대, 605 항공대대 등 다양한 부대가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150여 명의 병력과 함께 헬기와 드론, 저격소총 등 많은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가 지난 20일 전주대학교 JJ 아트홀에서 2024년 필승 전진대회와 총선계획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총선기획특위를 구성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동참해 민주당의 필승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도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